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시사점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기술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다양한 기술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렇게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보편화될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그리고 이를 어떻게 더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저렇게 멋진 이 사이보그 로봇이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지구를 지켜주는 이러한 세계가 언젠가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또 이 정도의 과학기술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되면은 우리 인류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이러한 상상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언젠가는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전쟁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도래를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 밖에서 우리가 다른 화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다른 행성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도 인류에 앞서서 저러한 기계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인류도 많은 과학기술이 직접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의 일부를 기계화될 수 있는, 또 저게 분명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나오는 이 네뷸라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기계화되어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어쩌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서부터 스마트폰과 아주 익숙한, 각종 태블릿 기기들과 익숙한 이러한 세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던 시절서부터 경험을 했었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날 갑자기 빨라졌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에 실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당연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차량을 운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하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 스마트폰이 내 주머니에 없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소비 활동이라든가 이동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은 이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느 정도 그 기술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상용차들도 어느 정도 자율운전 기능들은 충분히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외에도 각종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졸음운전이나 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이러한 기술력들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많은 차량들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드론을 단순하게 TV나 아니면 촬영용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직접 산업용으로, 우리 주변에서 직접 교육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하게 아마 직접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동을 하듯이 이렇게 드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시대로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많은 산업 현장에서 드론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렇게 화재를 진압한다라든가 실종자를 수색한다라든가 다양한 이 공공 섹터 내에서도 드론의 활용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는, 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나 아니면은 드론을 이용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러한 드론으로 택배나 아니면은 사람을 운송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다라고 생각됐었을 때는 드론을 넘어서 더 새로운 기술력들이 우리 주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즉 과학기술력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각종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이 없이는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으로서 또 내지는 이 인명 구조견으로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은 이 특허를 포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즉 앞서서 봤었던 드론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라든가 다양한 주변 ICT 기반의 각종 첨단 과학기술들이 함께 융합이 돼서 분명히 이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아주 윤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각종 디지털 장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나갈 때 항상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부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에어팟이나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각종 주변 기기와 각종 이 스마트 기기들로 여러분들은 뭐 운동 아니면은 각종 뭐 학교에서 교육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하교하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XR이나 아니면은 VR, AR처럼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정말로 같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의료, 뭐 로봇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이 로봇 반려견 같은 게 이제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당연한 일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이러한 변화가 직접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 봤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3D 프린팅으로 각종 인공장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편리한 부품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수준 단계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경에 대한 의미도 점점 사라져서 이 각종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번역기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여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라는 의미,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민족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의 인류사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지구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좀 더 글로벌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한국이라는 아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 각종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기술 발전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미래사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첨단 과학기술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제대로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에는 이 과학기술로 인한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과학기술이 이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즉 사회 계층을 분화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 표출이 되는 즉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부가가치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더 많은 기득권이 점점 부익부 빈익빈 되는 데 있어서 이 과학기술이 오히려 악용된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 멕시코 또 유럽 내에서도 잘 사는 선진국이나 아니면 동유럽 국가 이러한 것들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같은 도시 내에서도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이 분리시키는 이 분리주의에 따라서 이 디바인드 룰에 의한 그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 냉정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과학기술에 의한 이 혜택들을 일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주변에 있는 로봇이나 아니면은 ICT 기반 기술력들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사람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들이 일부만 독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피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즉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 불리한 조건들이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는데 그 희생양이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과학기술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과학기술은 우리한테 더 큰 피해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주변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사이버 범죄라든가 인터넷 범죄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 있는 각종 폭력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과거에는 없던 이러한 범죄와 과거에는 없던 이러한 위해 요소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새로 생겨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즉 과학기술이 항상 우리한테 이익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전문 산악인들 외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각종 첨단 장비들로 무장한 이러한 등산객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최고봉에 도전을 하고 이 등산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력이 점점 증가한다고 해서
즉 일부만은 어떠한 쾌감을 느끼거나 일부만은 그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미래 세대에 짐을 준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과학기술이 정말로 선의의 과학기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 지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이미 벌써 배출한 상태고요.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서 이제는 선의의 피해가 우리 스스로한테 되돌아오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즉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더 나아가서 달까지 우리가 이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선진국들이, 또 기존에 있었던 먼저 산업화됐었던 과학기술력이 높았었던 이러한 국가들이 이미 배출해 놓은 저러한 우주 쓰레기에 대한 피해는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국가들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우주 선진국들은 이제는 우주에서 어떠한 이 군사력을 대치를 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어떠한 우주 이 전쟁과 같은 이러한 급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당사자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미래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모두 다 함께,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까지 함께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없는 이 각종 이 ICT 기술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이 로봇 기술이라든가 ICT 기술들이 아주 이 보편화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로봇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종교의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이 첨단으로 내딛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는 조만간에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거, 바로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에 아주 큰 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라노 섬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학 기간을 활용을 해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다면,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니스를 방문하게 된다면은 이 베네치아 주변에서 아주 가깝게 한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 이 무라노 섬입니다. 이 무라노 섬은 이 베네치아가 중세 유럽에서 정말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발전을 했었던 시기에 각종 유리공예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내에서 화재 사건이라든가, 또 일부는 이 유리 가마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내게 되자, 결국 베네치아에서 이 13세기에 당시 베네치아 공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가문에서 이 각종 유리공들을 저 주변에 있는, 즉 이
당시 중세의 베네치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 무라노 섬에다가 유리 이 공예사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적이라 그러면은 혹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또 혹시 저 무라노 섬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베네치아 도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들을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해석을 해보면은 당시 이 베네치아에서 만들고 있었던 저 유리는 유럽 사회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가, 즉 유럽 사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고급 기술이었었기 때문에 저 유리 공예사들을 이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라는, 즉 이 유리 공예의 기술들을 다른 국가로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러한 비밀 작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리 공예사들이 저 무라노 섬으로 모여서 저들이 끊임없이 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연마를 하고 또 다양한 유리공들이 각자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면서 새롭게 유리를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결과 뜻하지 않게 유럽 사회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즉 당시의 기술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이었었던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 중동 아라비아 지방에서의 유리가 훨씬 더 고급 유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염료들을 섞어보고 다양한 기술력들 그리고 각 유리 가마들이 유리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서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중세 유럽을 아주 멋지게 빛낼 수 있는 다양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 수 있었고, 저렇게 아름다운 유럽의 이 중세의 눈부신 문화적인 문화적인 작품 외에도 뜻하지 않게 유리를 가공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술력, 즉 유리를 깎으면서 렌즈를 만들게 되는 그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습니다. 렌즈를 깎게 되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유럽 사회는 이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됐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이었던 바로 이 유리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유럽은 이 망원경이라는, 즉 멀리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선물, 그리고 현미경이라는 아주 작은 것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유럽 사회가 그동안 항상 과학기술에 있어서 아시아나 아니면은 아라비아 이 중동 지역에 밀렸었던 이 기술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 의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다양한 기초과학들을 좀 더 연마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현미경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력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망원경을 바탕으로 해서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넓은 대륙까지 실제 진출을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개척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중상주의와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즉 무라노 섬에서 유리공들을 모았었던 이러한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했지만 그 유리공들이 유리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하루 종일 경험했었던 이 경험들을 함께 교류하고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 기술력들을 발전시키게 되자 결국은 과거에는 동양이 훨씬 더 우수했었던 과학기술력을 역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서양 사회가 이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전 인류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면서도 굉장히 강성한 이러한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수준을 맞이했다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컴퓨터의 발전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렇게 발전했었던 기술력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앨런 튜닝의 저러한 이
초보적인 계산기, 즉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사적으로 왔었을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렇게 발전했었던 이 기술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넘어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이 컴퓨터와 인류가 함께 대결을 하는 이러한 순간까지도 마지막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뇌로 이 컴퓨터의 어떠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 대결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은 더욱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번 학기에 통틀어서 함께 생각해 봤었던 미래사회와 그리고 이 미래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줄 이 과학기술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이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 약이면서도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과학기술을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우주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왔었던 한 대사를 가지고 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 길을 차지할 거라는, 그 길을 찾을 거라는 이러한 이 대사의 말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류는 좋은 방향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